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아일보 직영 3만 호를 맞아서 동아일보에 재직할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기고를 냈는데 못 보셨군요. 네, 못 봤습니다. 네, 생소해 하셔서 이 직영 3만 호인지 지랄 3만 호인지 이건 뭐 평가하는 분들에 따라 다를 텐데 직영 3만 호를 맞아서 만약에 동아일보에서 이완배 기자님에게 기고문을 요청한다면은 뭐라고 쓰실 것 같으세요? 저는 벌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아니, 그것도 이낙연 선배쯤이나 되니까 뭐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동아일보가 저를 화장실에 걸려있는 휴지 쪼가리만큼이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아는 사람도 아닐 텐데요. 뭐 그럴 정도까지입니까? 네, 그럼요. 그건 뭔가 확실한 인상을 안 심어주셨네요. 제가 있었던 극동방송에서는 뭐 공식 지정 마귀로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인상을 굳혀놨는데 제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 주말에요. 주최 측 추산으로는 3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10,000명이 모였다고 하죠. 문재인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의사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뭐 이미 논점이 뭔지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또 제가 의료 기자도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의 내용이나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도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려는 주제는 의사들의 저 투쟁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별로 동의를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단지 의사들이 제대로 못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흔히 경제 계급 역사를 볼 때 계급 투쟁이라는 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우선 지난 주말 집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고 의료 수가 정상화가 먼저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집회 때 나온 비유를 들어보니까 이코노미석 티켓을 타고 비즈니스석의 서비스를 해달라는 것과 똑같다. 지금의 의료 서비스는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까지는 기사를 보면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건 어차피 논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낮은 의료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현 정부도 의사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겠다, 뭐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료 체계 개선에 관해서는 의료계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예. 그런데 이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제가 노컷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지모 씨는 저희가 힘들게 공부할 때는 1원도 보태주지 않다가 진료를 할 땐 왜 공공의료라며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냐 라며 격한 심정을 토로하는 한편 이런 식의 퍼주기 의료를 하다가 쓸데없는 진료가 자꾸 생기게 된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귓방망이 한 대 맞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 예. 그렇죠. 지금 들으시니까 바로 지금 그런 반응이 나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이번 의사들의 투쟁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투쟁을 해본 적이 없거나 정말 아둔하기 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건데 앞으로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투쟁할 일이 있을 때 의사들이 이번 집회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는 사람을 많이 발견을 못합니다. 그런데 의료 수가 문제를 전문적으로 섬세히 따져 들어가면 의사들 말이 아예 일리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뭐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문제는 의사들이 저렇게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분노를 털어놓는 말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서 여론과 민심을 얻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진보 진영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예. 제 경험상 단일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임금 투쟁이 아닌 경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걸린 문제인 경우에요. 투쟁의 성패는 여론에서 판가름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투쟁은 못 이겨요. 사회적 이슈가 걸린 투쟁의 결정권자가 대부분이 정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문재인 기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역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누군가의 투쟁에 대해서 압박을 제일 강하게 느낄 때에는 그 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입니다. 정부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도를 먹고 사는 정치 집단이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정부 투쟁, 대사회 투쟁을 할 때 필요한 건 물론 자기 집단들이 많이 모이고 힘을 강력하게 발휘를 해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서 정부에 직접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제 경험상 제일 필요한 두 가지는 첫째, 누적된 연대의 경험. 둘째,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번 의사들 투쟁을 보면 뭐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빵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전체적으로 의사들이라는 하나의 계급은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의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패친분 중에도 부산에서 진짜 민주적이고 친노동자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 의사분이 계세요. 예. 그 의사 개개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연히 훌륭한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의사라는 계급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집단이 거리로 나서거나 집회를 할 때는 항상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 나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수와 약자를 위한 연대에 집단 전체적으로 나서는 걸 저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누적된 연대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제 경험상 사회적인 우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둘째로는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공감의 능력인데,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힘들게 공부할 때 이런 도와 보태주지 않다가 진료를 할 땐 왜 공공의료라며 나라에서 관리를 하냐 이런 발언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요 이건 사회적 공감을 끌어내는 최악의 자살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집회에서 나왔다는 저 발언은 사회적 연대를 박살내는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나 잘났다는 겁니다. 나 힘들게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지들이 뭘 나를 도와줬어? 왜 내 이 업적을 가로채?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떤 사회적 연대를 구하는 집단도 꼭 정말 일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저런 선민의식을 버려야 돼요. 저러면 공감을 못 불러일으키는 걸 떠나서 반감만 한 무더기 얻고 맙니다. 진짜 아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 잘났어를 절규하는 사람한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싶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제일 큰 영감을 준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마틴 노악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자 겸 수학자인데요. 노악이 쓴 초협력자라는 책이 있고요. 부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5가지 협력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최근 경제학의 조류 중에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에게 제일 큰 영감을 준 책입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그런 종류의 경제학을 지지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태인 선생님께서도 마틴 노악의 협력의 5법칙을 많이 인용하시고 이 노악이 쓴 초협력자라는 책을 번역한 사람도 경제학 박사인 허준석 박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악이 전개하는 협력의 5가지 법칙을 보면 전제가 우선 이렇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협력하는 우리들이다 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인간이 잘 협력하는지를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5가지 법칙 중에 간접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언제 누구에게 잘 협력하느냐, 평판이 좋은 사람한테 협력한다는 겁니다. 노악의 협력 5가지 법칙을 보면 뭐 공간 게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한다. 혹은 뭐 친척들에게 협력을 한다. 이런 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당연한 이야기죠. 아무래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웃이나 친척, 친구처럼 공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나아가면은요. 어떨 때는 사람들은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협력의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게 언제 많으냐? 노학에 따르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평판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 사람이 해온 일에 대한 소문, 잡담, 다양한 뉴스, 즉 언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린 그 사람을 처음 봐요. 생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판에서 중요한 것 2가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의 누적성,
공감의 언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오랫동안 연대를 위해서 애를 썼고 약자를 위해서 싸워왔다면 그 평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명박 같은 애들이 나와서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탔으니까 국민 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 우리 시민들 연대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부디 족가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남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 집단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일부 헌신적인 의사분들이 쌓아놓은 평판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까먹었다는 평가가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투쟁에 한국 의사들의 총체적인 집단이 과연 헌신적이었느냐,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아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의사협회 비대위가 홍보물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홍보물을 보니까 만화가 그려져 있는데 홍보 만화를 누가 그렸냐면 윤서인 씨가 그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윤서인 작가가 자기들 생각과 맞더라도요. 평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윤서인 작가의 만화를 거기다 그려놓으면 연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망하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고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서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만약에 의사협회의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굴러가면 이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입증하는 사례죠. 그분들이 수능 점수는 잘 맞아서 잘 쓸지 몰라도 머리는 정말 안 돌아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점수 줘서 의대 입학권을 줬다는 이야기니까요. 네. 또 한 가지 이 연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노학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예, 이때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협력적인 이유는 완벽하게 언어를 갖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을 원할 때에는 적정한 언어를 통해서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 나 공부할 때 니들이 이론이라도 보태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 사람하고 연대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의 이번 투쟁은 결과가 어떻게 나든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 집단은 구제불능이야 라는 이미지 외에는 아무것도 심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더 황당한 건 그 의사 집단은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 의료계 신문을 보니까 기사 제목이 이래요. 전국 의사 총걸기 대회 국민 설득에 기반이 됐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그리고 부제가 검색어 1위 달성하며 관심 쏠려 문재인 개혁 검색량 공식 발표 이후 최대치 도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검색어 1위 한 게 국민들이 설득돼서 그런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들 해석을 하시나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공감의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이래서 어떻게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의사들은 의사들이고요. 의사들이 벌이는 제가 보기엔 좀 아둔한 투쟁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걸 보고 뭘 배우고 뭘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보태려고 합니다. 저는 진보운동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런 부탁을 가끔 드리고 싶어요. 진보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평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풍찬노숙을 하면서 약자들 편에서 뜨겁게 투쟁하신 그분들의 삶의 평판이 왜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한시도 빼지 않고 그분들을 늘 뜨겁게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의 언어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의 언어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상대가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을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제가 가끔 집회 장소에 가거나 토론을 하시는 분들의 장면을 보면 물론 제가 그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절박한 마음을 감안하더라도 진보운동 하시는 분들의 어법이 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알려줄게. 이거 몰랐지? 예. 이제 내가 알려줬으니까 투쟁에 동참해줘. 조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음.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쌓아왔던 평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뜨겁게 존경합니다. 문제는 그런 어법이 사회적으로 연대를 구할 때는 그다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어법을 쓰면서
전의를 다지고 투쟁 의식을 다지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중들에게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을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 공부할 때 1원이라도 보태준 적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것처럼요. 야,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옳은데 왜 연대를 안 해? 이런 식의 어법은 예, 이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 일부 분들이라도 그런 어법이 남아 있으면 들으시는 분들이 아우 진짜 연대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진보 정당의 당원이었어요. 지금은 당적이 없지만 예, 예. 그 진보 정당에 입당을 한 다음에 신입 당원으로 지역 당협 모임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신입 당원 환영 행사 같은 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때 환영 행사의 당사자가 저하고 다른 당원 한 분하고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행사는 저를 포함한 이 두 사람을 환영해주는 자리잖아요. 예. 근데 저는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낯을도 되게 많이 가려서 아 이거 두 명밖에 없는데 너무 나를 열렬히 환영해주면 되게 힘들겠다라고 좀 고민을 하고 갔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진짜 기우더라고요. 전혀 환영해주지 않고요. 그 정당 안에 좀 정파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진보 정당 안에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계속 이론 투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당원들끼리. 예, 그 신입 당원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예, 예. 이제 저는 좀 신기하다는 듯이 그 토론을 쭉 지켜봤는데 저하고 다르게 입당하신 분은 새벽 1시가 넘어가니까 결국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당은 입당하면 좀 따뜻하게 환영도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도대체 왜 이러냐. 나한테 관심도 없고 이러시더라고요. 소외감 되게 느낀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정파 간의 그 토론도 중요합니다만 그 자리가 신입당원 환영회였다면 그게 아직 그 당내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미는 자리일 텐데요. 저런 어법으로 당원들끼리 새벽 2시까지 누가 오르냐고 싸우고 있으면 어떤 신입당원이 이 환영회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보수의 강점입니다. 보수는 이걸 아주 잘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진보 진영으로 더 왼쪽으로 올수록 이게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저는 가끔 느낍니다. 네. 어법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려 드는 듯한 어법도 좀 버리고요. 연대를 위해서 정말로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의사들의 투쟁을 보면서 뭐 이념적으로 보면 저는 동의가 전혀 안 되는데 그건 이 동의가 안 되는 것과 별개로 저분들의 투쟁은 3자 입장에서 봐도 아우 진짜 최악의 투쟁이라는 생각이 지울 길이 없습니다. 막 윤서인이 등장을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저런 투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면교사 그 가르침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겁니다. 사회적 설득과 연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평판을 누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뭔가 가르치려는 태도보다는 경청하려는 태도가 공감을 일으키는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 스스로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의미도 있어서 오늘은 노학의 협력의 법칙과 함께 의사들의 지난 주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소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적절한 오늘 분석이셨습니다. 사실은 정말 자꾸 가르치려 든다든지 나아가서 모른다고 무시한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도 연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나이 든 꼰대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젊은 이른바 논객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보여서 아이고 참 나쁜 거 배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누구 말씀하시는지 제가 대충 알겠네요. 돌이켜보면 또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길을 팍 누를 수 있는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반성 그럼 많이 보통 하고요. 김수민 평론가한테만 그러시잖아요. 김수민 걔는 좀 밟아야 됩니다. 여러모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여간 오늘 그 지적을 들으면서 사실 오늘 그 이완배 기자께서 이거 지적하시기 전에 저는 일요일에 그거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단번에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전 어떤 거에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냐면은 최대집인가 그 사람이 뭐 극우 노선에서 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투쟁이 뭐 핵심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협회의 투쟁, 이 투쟁의 그 후호가 건보재정 부실화
이거를 제일 첫 번째 명분으로 내걸었어요. 반대 명분. 야말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예, 일본 그렇죠. 말이라서 이거는 그렇지만. 네. 아니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건보재정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급여 많이 했다는 겁니까? 건보재정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는 이제 사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이익에 뭔가가 저촉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 솔직하지도 않고요. 그만큼 또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명분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면 그 결국에는 자기들의 주장은 그다지 국민들 다수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애초부터 이게 투쟁의 프레임이 부실했거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네, 저도 들었고, 100% 동의합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촛불들을 들었지만은 그 촛불의 명분들은 어찌 보면 이념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상식적인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반하다 보니 밑바닥 민초들부터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의사협회는 지금 의사들만의 투쟁으로 뭘 해보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윤서인 그린 거 다 폐기하고 최대집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예,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그 지점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자기들의 의견을 더해서 업그레이드된 문재인 케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예. 전혀 뭐 길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네. 누가 코치를 전혀 안 하는 것 같고요. 아니 해본 근데 적이 없어서 해본 근데 적이 우리 없어서.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똑똑하시고 또 이 시사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신데, 참 이건 참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투쟁 프레임에 제가 다 놀랐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깜짝 놀라서 오늘 이 주제를 고른 겁니다. 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